햇살이 따스한 독일의 작은 소도시 공항. 매서운 북서풍도 이 공간만큼은 비켜가는 듯 했습니다. 마르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이제 곧 3년 만에 딸 엠마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 게이트 너머로 곧 나타날 엠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국이라. 마르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딸이 처음 한국 유학을 얘기했을 때만 해도 마르타는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것, 그리고 엠마가 그곳의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어요. 마르타는 공항 의자에 앉아 머릿속으로 엠마와 나눌 대화를 상상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그 금발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반짝이며 예전의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어른스러워졌겠지만 여전히 어릴 적 좋아하던 슈니체를 먹자고 조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탑승객이 입국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마르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입국장 앞으로 다가가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죠. 하나둘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르타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머물렀어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은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카락에 한국식 메이크업을 한 얼굴, 한국의 최신 패션이라는 옷차림을 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 라고 외치는 순간 마르타는 그제야 그 여성이 자신의 딸 엠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르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말문이 막혔죠. 이게 정말 나의 딸인가? 3년 전 독일을 떠날 때만 해도 금발머리에 청바지를 즐겨 입던 평범한 독일 소녀였던 엠마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냈어? 엠마가 마르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엠마의 것이었지만 말투와 억양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독일어 사이사이에 한국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마르타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야. 늘 그렇지. 내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마르타의 가슴속에서는 혼란과 당혹감이 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오랜만에 만난 딸을 환영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엠마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마르타는 운전대를 꽉 쥐고 딸의 말을 경청하려 노력했지만 낯선 단어들이 섞인 엠마의 이야기를 완전히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정인이, 눈치니 하는 개념들은 마르타에게 너무 생소했죠. 그래서 말이야, 엄마. 한국에서는 선후배 문화가 너무 중요해서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엠마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마르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르타는 혼란스러웠어요. 선후배라니? 그냥 동료 아니니? 나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아, 엄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문화적 차이니까요. 엠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숨이 마르타의 가슴을 살짝 찔렀어요. 집에 도착한 후의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엠마는 짐을 풀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김치는 없어요? 고추장이나 된장은요? 마르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런 식품들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죠. 엠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밝게 웃으며 내일 아시안 마트에 가봐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마르타는 정성껏 엠마가 예전에 좋아하던 슈니첼과 감자 요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엠마는 음식을 보자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죠.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제가 이제 고기를 많이 안 먹게 됐어요. 한국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배웠거든요. 마르타의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키워온 딸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엠마의 방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벽에는 독일 밴드 포스터 대신 한국 아이돌 사진이 가득했고 책장에는 한글로 된 책들이 즐비했죠. 밤이 깊어가는 시간, 마르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년의 시간이 딸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니. 마르타는 엠마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왜 그토록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이 내 집에 와 있는 것만 같아. 마르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이 낯선 엠마와 어떻게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 딸은 영원히 저 멀리 아시아의 어느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걸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마르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일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마도 시간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마르타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추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때 엠마가 나타났어요. 마르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엠마는 한복이라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거든요.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오늘은 설날이라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명절에 전통 의상을 입는 문화가 있거든요.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르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설날? 그게 뭐지?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실제로 오늘이 설날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지내며 설날에 한복 입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엠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마르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옷 좀 불편해 보이는데? 처음엔 그랬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엄마도 한번 입어보실래요? 제가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엠마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마르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난 내 평소 옷이 편해. 아침 식사 시간은 더욱 이질적이었어요. 엠마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밥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는 그 붉은색 음식의 강한 향에 코를 찡그렸죠. 정말 아침부터 그런 걸 먹을 수 있니? 마르타가 물었어요. 엠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한번 드셔보세요. 마르타는 딸이 내민 김치를 망설이다 한 조각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얼굴이 붉게 변했죠. 이건 너무 맵잖아. 엠마는 웃으며 처음엔 다들 그렇게 반응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중독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엠마는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마르타가 함께 앉아 엠마는 기뻐하며 줄거리를 설명해 주려 했지만 마르타에게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외국 문화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재벌 아들과 평범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국의 계급 구조와 사회적 압력을 잘 보여주죠. 엠마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마르타는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엠마, 내가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건 알겠지만 이제 내가 돌아온 곳은 독일이야. 우리 문화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엠마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엄마, 저는 양쪽 문화를 모두 사랑해요.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침묵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르타는 딸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제 그녀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담겨 있었어요. 거리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마르타는 오랜 친구 한나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마르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나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마르타를 향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엠마가 돌아왔다며?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 한나가 물었어요. 마르타는 머그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쁘지. 하지만 내가 알던 엠마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마르타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쏟아냈어요. 한국식 메이크업을 한 엠마, 한국 음식만 찾는 엠마,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엠마, 심지어 한국어를 섞어 말하는 엠마까지. 말을 하는 동안 마르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손짓도 격해졌습니다. 진정해, 마르타. 한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문화적 경험을 한 거잖아.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내 딸도 인도에서 요가 연수 후 채식주의자가 됐다가 얼마 안 가 돌아왔어. 그냥 지나가는 열정일 뿐이야. 마르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달라. 엠마의 눈빛이 정말로 변했어.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사람 같아. 한나는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미있겠네. 한국 요리 좀 배워봐. 나도 한번 맛볼래.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마르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르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아무도 자신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취미나 일시적인 열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엠마의 정체성, 그리고 마르타와 엠마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엠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돌아오셨네요. 제가 불고기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식 소고기 요리인데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마르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별로 배고프지 않아. 엠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엄마, 제가 특별히 엄마를 위해 만든 건데 그냥 한 입만이라도 드셔보세요. 마르타는 엠마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예상 외로 맛있었죠. 생각보다 괜찮네. 엠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음식 문화가 정말 놀라워요. 식사 후 엠마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 음악을 틀었습니다. 마르타는 그 낯선 멜로디와 이해할 수 없는 가사에 점점 짜증이 났어요. 엠마, 좀 조용히 해줄래? 머리가 아파. 마르타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음악을 끄며 마르타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거부하세요? 저는 그저 엄마와 제가 사랑하는 문화를 나누고 싶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전부 한국 것들 뿐이잖아. 내가 떠나기 전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거니?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은? 마르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엠마의 눈에 상처가 깃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엠마예요, 엄마. 단지 더 성장했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마르타와 엠마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침묵 속에서 커피와 토스트만 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타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의 언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엠마의 상처받은 눈빛, 자신의 높아진 목소리, 그리고 그 후의 무거운 침묵까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엠마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작게 웃음을 터뜨리다가 마르타와 눈이 마주치면 급히 표정을 감추었어요. 그런 모습이 마르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오늘 뭐 할 계획이니?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시안 마트에 가보려고요. 필요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마르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한국 음식이군. 하지만 더 이상의 다툼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 나도 같이 가볼까? 엠마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 망설임이 깃들었어요. 정말요? 엄마가 관심 있으실 것 같지 않아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봐야지. 마르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안 마트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엠마는 각종 식재료와 그 사용법을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마르타도 호기심을 보였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엠마가 한국 친구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미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친구 덕분에 진정한 자아를 찾은 것 같달까요? 엠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마르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정한 자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한국에 가기 전에 내 모습은 가짜였다는 거야. 엠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뭐? 3년 동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고? 그럼 20년 동안 내가 키운 딸은 누구였던 거지? 마르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의 눈에도 분노가 차올랐어요. 왜 엄마는 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사람은 성장하고 변하는 거잖아요. 저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제 시야를 넓혔을 뿐이에요. 시야를 넓혔다고? 내 뿌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뿌리요? 엄마,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제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죠. 그 말에 마르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내가 이상한 음식 냄새로 집 안을 가득 채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음악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건 참을 수 없어. 엠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그리고 엠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마르타는 놀라서 엠마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어디 가려고? 친구 집에 갈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실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래요.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르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마르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요한 집 안에 마르타 혼자만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가에 기대어 엠마가 떠난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마르타는 천천히 엠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향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향초 냄새였죠. 방 안은 마르타가 기억하던 엠마의 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에는 예전 독일 밴드들의 포스터 대신 한국 아이돌 그룹과 드라마 배우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책장에는 한글로 쓰인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침대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듯한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천천히 방 안을 돌아보며 딸의 흔적을 더듬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죠.
조심스레 펼쳐보니 엠마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페이지에는 아직 금발이었던 엠마가 서울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표정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엠마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국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사진까지. 그리고 사진 옆에는 엠마가 직접 쓴 일기처럼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다. 실수투성이었지만 친구들이 정말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이런 소속감은 처음이야. 미나와 그녀의 가족이 추석에 나를 초대해 주었다.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 넓고 따뜻할 수 있다니. 독일로 돌아가면 엄마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 마르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글들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경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엠마에게 한국은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장소였던 것이죠. 책상 서랍에서는 엠마가 마르타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각 편지마다 엠마의 내면적 성장과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 한국 전통차 예절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평온함과 집중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도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해해 주실까 걱정돼요. 항상 새로운 것에 조금 닫혀 계셨으니까요. 마르타는 그 문장에서 움찔했어요.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새로운 경험에 닫혀 있는 사람. 창가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을 돌아보니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안정을 추구하며 변화를 두려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마르타는 엠마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 엠마가 참여한 문화활동들, 그리고 한국 요리 레시피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마르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엠마는 이 모든 경험을 자신과 나누고 싶어 했는데 마르타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딸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과거의 엠마를 붙잡으려 했던 것이죠. 내가 뭘 한 거지? 마르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르타는 깨달았어요. 엠마가 변한 것이 아니라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타는 그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마르타는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어 엠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마음은 불안했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였어요. 엠마, 미안해. 내가 보여주려 했던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한국 식당이 있다면 거기서 만나고 싶어. 메시지를 보내고 마르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엠마의 답장이었죠. 정말요? 도심에 좋은 한식당이 있어요. 7시에 만날까요? 마르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 앞에 선 마르타는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딸의 새로운 모습을 진심으로 만날 시간이야. 식당에 도착하자 엠마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마르타는 천천히 다가가 엠마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와줘서 고마워. 마르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제가 추천하는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주문해줘. 마르타가 말했죠. 식사가 나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르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내 방을 좀 둘러봤어. 사진첩도 보고. 내가 쓴 편지들도. 엠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 마르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한국에서 단순히 문화만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한 거였구나.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엠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게 된 문화를 엄마와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너무 밀어붙였나 봐요.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변한 걸 두려워했어. 마르타가 엠마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더 이상 내 딸이 아닌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더 넓은 세계를 발견한 거였구나. 음식이 나왔을 때 마르타는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고 각 요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엠마는 비빔밥과 불고기, 군만두의 유래와 먹는 방법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마르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구나. 마르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맛을 경험하게 해줘서 고마워. 식사를 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엠마는 한국에서의 일상과 배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르타는 경청했어요. 때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때로는 진지한 순간도 있었죠.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건 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엠마가 설명했어요. 그건 단순한 친절함이나 사랑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에요. 한국 친구들의 가족들은 저를 자기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그 따뜻함이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아. 내가 왜 그토록 한국 문화에 빠졌는지. 엠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르타의 마음이 평온했어요. 내일 함께 한국차 마시는 법 배워볼래?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르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세계를 알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마르타의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엠마가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마르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이게 바로 된장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자주 먹는 건강한 수프예요. 엠마가 그릇에 담긴 음식을 테이블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갈색 수프에서 올라오는 향긋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마르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어제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음미했어요. 생각보다 담백하고 깊은 맛이네. 엠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맛있으시죠? 이건 발효식품이라 몸에도 정말 좋아요. 아침 식사 후 엠마는 약속대로 한국 전통차 마시는 법을 마르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작은 차 세트를 놓고 정성스럽게 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명상과 같은 거예요. 매 순간에 집중하며 모든 감각을 열어두는 시간이죠. 엠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르타는 엠마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차 한 잔에 이토록 집중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현재에 머무는 법이었어요. 엠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마르타가 자막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지만
엠마의 설명과 함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가족 간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지만 결국은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죠. 엠마가 설명했어요. 마르타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하네. 엠마는 잠시 마르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처럼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엠마는 마르타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마르타는 열정적으로 배웠어요. 부엌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찼죠. 이렇게 썰면 되나요? 마르타가 두부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엄마의 요리 실력이라면 금방 한식 마스터가 되실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르타는 엠마의 유학 전 이야기를, 엠마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누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내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마르타가 문득 말했어요. 언젠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와 함께 한국에 가는 건 제 꿈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장소를 엄마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르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두 번째 고향을 이해하게 될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마르타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과의 관계가 더 깊고 단단해졌다는 느낌이었죠. 엠마, 내가 한국에서 찾은 자아를 나와 나눠줘서 고마워. 마르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는 다른 문화를 배우며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엠마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엄마,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별빛 아래 마르타와 엠마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세대, 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두 여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그들은 더 넓은 지평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